지난 시간에는 동서양의 실내 조경의 역사를 살펴보고 현대사회에서 실내 조경이 보다 각광받게 된 배경을 살펴봤는데요. 실내 조경 기술, 오늘은 건축이나 조경, 실내 건축 분야에서 환경이 상품화되고 있는 추세를 알아보고 실내 조경의 프로세스와 도입 기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실내 조경 기술의 김수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실내 조경의 프로세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환경이 상품화되어서 여러 분야에서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내 조경을 과거에 취미로 생각했던 것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다른 분야와 함께 프로세스를 정확히 짚어가면서 전문적인 실내 조경이 되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실내 조경 프로세스는 크게 5단계로 조사 분석 단계부터 유지 관리 단계까지 나눠볼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조사 분석 단계에서 꼭 분석해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표를 가지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조경 설계 시에 조사해야 될 내용으로는 우선 공간의 용도입니다. 그래서 이 공간이 실내 조경이 도입이 되지만 공공 건물인지 또는 주택인지 병원인지 호텔인지 백화점인지 사무실인지 이러한 공간적 차이점에 따라서 실내 조경의 도입 기법이라든지 식물의 도입 양 같은 것을 달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간의 용도를 반드시 짚어야 할 것이고요. 다음에는 공간의 목적입니다. 같은 공공건물이나 또는 주택이라 하더라도 지금 실내 조경이 도입되는 공간의 목적이 휴게 용도인지 아니면 조망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광장 공간으로 지난번처럼 다목적 공간의 효과를 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판매 공간이나 전시 공간으로서 상품과 함께 진열이 돼야 되는 것인지 이런 공간상의 목적을 또한 우리가 알아보아야 합니다. 또한 조성하는 목적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보아야 할 텐데요. 특별히 상업 공간에 있어서는 실내 조경이 도입됨으로써 그 공간의 이미지에 차별화를 가져와서 수익성이 증가한다거나 또는 기업의 이윤에 보탬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도입하는 실내 조경하고 또는 사회 환원적인 효과를 내기 위한 것으로서 복지원이라든지 또는 실버타운 같은 데서 하는 실내 조경하고는 또 식물의 도입 방식이라든지 유지 관리하는 기법 같은 것들을 달리해야겠죠. 그리고 환경적으로 실내 공기를 정화하기 위해서 실내 조경을 도입하는 경우라면 지난번처럼 수공간이라든지 또는 거기에는 실내에 유해 먼지나 유해 가스를 흡착하는 식물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하기 때문에 조성 목적에 따라서 수종도 달라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실내 조경은 도입하는 기호나 취미에 따라서 선호하는 스타일, 소재, 분위기 등이 달라지게 됩니다. 실내 조경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의외로 식물을 오래전부터 좋아하시던 분들도 계신데요. 그런 분들은 식물에 대해서 많이 아시고 또 선호하는 스타일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선호하는 스타일이나 또는 선호하는 식물 같은 것들도 적절하게 배치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의뢰하시는 분이나 이용하시는 분들의 기호나 취미 등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실내 조경 공간을 창조할 적에 경제적인 조건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예산의 규모에 맞춰야 하고 유지 관리까지도 예산에 우리가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유지 관리도 적절한 인건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를 고려하여서 경제적으로 합당하게 계획을 해야 하는 것이죠. 유지 관리 비용을 넣지 못해서 유지 관리가 잘 안 된 채로 방치하게 되면 실내 조경의 효과는 굉장히 반감됩니다. 다음에 그 외에도 공사 기간이라든지 환경 조형물 또는 조명 시설 등과 같이 특정한 요구사항을 우리가 설계 시에 꼭 조사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징적인 조형물이라든지 어떤 이벤트 공간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특별한 자기만의 요구사항들을 의뢰자가 얘기하게 됩니다. 이것들을 꼭 정리하여서 설계 시에 반영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실내 조경의 첫 단계인 조사 분석 단계에서 조사해야 할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다음 내용은 건축 구조물의 분석 내용인데요. 분석 내용을 살펴보면요. 건축 구조물의 분석 가운데서 첫 번째로 하중과 바닥 구조, 방수 처리나 기둥이나 보의 위치 등을 반드시 분석해야 합니다. 특별히 하중을 기억하세요. 하중은 그 면적에서 받는 무게를 얘기하죠. 보통 식물이나 토양 같은 것들이 의외로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내에 이런 것들이 도입됐을 때 하중을 계산하지 않으면 적절치 못합니다. 따라서 하중을 분명히 계산해야 하고 바닥의 구조와 방수 처리나 또는 배수 처리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점검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건물이 그런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에 맞도록 설계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조적인 문제를 짚어주셔야 하고요. 다음은 설비로 냉난방의 유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식물은 온도가 적절하게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겨울철에 낮은 온도라든지 여름철에 높은 온도가 굉장히 장애가 됩니다. 따라서 냉난방이 충분한지 확인하셔야 하고 그 다음에 물을 주어야 하죠. 그래서 물을 주는 급수나 배수를 생각해야 하고 또 그것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기억해 두었다가 설계 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잘 설계를 해 놓았는데 실제로 이런 설비상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다면 이것도 문제가 많습니다. 이어서 인테리어로서 마감재나 가구나 개구부, 조명기기, 장식물 등의 위치, 디자인, 그 다음에 색상 등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그동안 많이 생각을 못했는데요. 실제적으로 실내 인테리어하고 실내 조경이 마감재나 가구의 디자인 같은 것들이 잘 맞아 떨어졌을 때 좋은 그 디자인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대상지의 위치겠죠. 특별히 층수 같은 것들도 고려가 되고요. 그 다음에 형태적인 면에서 평면이나 인면 등의 높이나 넓이 같은 것들도 꼭 고려하셔야만 합니다. 이러한 건축 구조물의 성향이나 건축물의 환경 등을 분석을 하셔서 실내 조경의 첫 번째 단계인 실내 조경 계획을 하시고 나면 그 다음 단계는 디자인 단계로 들어갑니다. 디자인이라는 것은 계획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획할 적에는 여러분들이 동선, 그 다음에 배식, 배치, 조명, 그리고 여러 가지 그 공간 안에 필요한 것들을 계획하셔야 하는데요. 동선 계획 같은 경우에는 실내에 실내 조경이 들어와서 어떤 경우에는 동선에 방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마 실내 조경이 처음엔 좋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조금 거추장스러워지실 거예요. 따라서 사람들이 다니는 동선을 고려하여서 위치가 설정이 되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배치하는 방법도 공간이 협소한 경우에는 여러 가지 방식을 고안하여서 벽면 쪽이라든지 또는 높이감을 준다든지 해서 변화를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배치 계획도 고려하셔야 하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여러분이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은 배식 계획일 텐데요. 이 배식이라는 것은 수목을 식재하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배식 계획의 설계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배식은 식재를 위해서 우선 집안 조성이나 마운딩 조성을 해야 되는데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실내 조경이라는 것은 인공 집안에다가 식재를 하는 것이니까 외부보다는 이런 면이 조금 간단하긴 합니다. 그리고 혹시 적절치 않다 하더라도 인공적으로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토양과 식물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그 토심, 토양의 깊이라든지 어느 정도 필요한 약속해야 될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집안의 형태라든지 마운딩의 상태 같은 것들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고려하셔야 합니다. 다음 이런 것들이 해결되고 나면 개념을 잡는데요. 식재 기능을 하기 위해서 개념도로 간단하게 어떤 식재를 할 것인지 단순하게 하나만 식재를 할 것인지 아니면 여러 개를 그룹핑해서 식재할 것인지 하는 식재의 개념도라든지 또는 벽면 쪽을 이용할 것인지 하는 식재하는 방식에 대한 것들을 개념을 잡아주는데요. 요거를 디자인 단계이기 때문에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러프한 스케치로 다이어그램 같은 것들을 그려줍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개념도를 그려나가는 게 필요하게 되죠. 그리고 나면
구체적인 수종이 선정이 되는데요. 수종이라는 것은 식물의 종류를 얘기하죠. 그래서 이 수종 선정을 할 때는 크게 키가 큰 교목류하고 키가 낮은 관목류와 아주 키가 낮아서 바닥을 덮어주는 지피수종을 선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목 가운데서도 그 공간의 가장 주제가 되는 수목을 우리가 포인트라고 하는데요. 그 포인트 수종을 또 선정을 해줘야 합니다. 이런 수종 선정을 해주고요. 이거에 따라서 배식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수종의 선정이나 배식을 하는 것이 여러분이 처음에는 좀 어려우실 텐데요. 자, 자꾸 설명을 듣고 시공을 하시다 보면 이제 이런 부분에서 전문인이 되시는 거죠. 다음에 이제 선정된 수종을 가지고 배식 설계를 하게 되는데요. 이 배식 설계에서는 정확한 제도나 표현기법, 도면 작성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나중에 표현기법 시간에 제가 이걸 하나 설명을 쭉 하겠지만 인출선을 꺼내서 수종명, 수량, 규격 같은 것들을 표시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수목의 이름하고 그 공간에 들어가는 수량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그 다음에 규격이 들어가는데요. 이 규격이라는 것이 보통은 수목의 높이하고 폭,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직경이라든지 뭐 근원 직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식물의 크기에 따라서 규격 표시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다음 시간에 설명을 또 할 텐데요. 이런 점이 있다는 거, 그래서 배식 설계의 도면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계도에 인출선을 그려서 표시도 하지만 또 수목 수량표를 작성해 주어서 우리가 이 수량표상에 정리를 해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배식 평면도에다가 배치된 수종들의 수량을 집계해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량표를 보면 여기에 들어가는 식재량이 계산이 되죠. 그럼 이 식재량을 가지고 견적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견적을 내고 또 거기에 필요한 재료를 구입을 하고 그래서 시공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단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수목 수량표를 또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것들이 우리가 계획하는 단계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되는 배식의 과정이죠. 그런데 배식할 때는 역시 수목에 대한 지식이 많이 필요한데요. 그 수목에 대한 배치 순서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수목은 교목과 관목과 지피 그리고 마무리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요. 교목이라는 것은 키가 큰 종류로서 외부와 달리 실내 수종에서는 이것들이 몇 가지가 이렇게 좀 대표적으로 쓰이는데 몇 가지만 보면 워싱턴 야자처럼 야자류들 상당히 키가 크죠. 그 다음에 벤자민 고무나무 같은 것들은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행운목이라고 하는데 드라세나 종류입니다. 이런 거하고 대나무 같은 것들을 우리가 많이 식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목보다는 키가 작지만 굉장히 넓은 면에 많이 쓰이는 것들로 크로톤, 포인세치아, 알로카시아, 디펜바키아, 스파스필름 같은 것들이 관목으로 많이 쓰이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마 이름을 듣고 전혀 이해 못하시겠다 하실 텐데요. 예, 식물 부분은 충분히 뒤편에 가서 설명이 되니까요. 우선은 우리 이름만 먼저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이런 것들이 원산지가 열대나 아열대이기 때문에 이름들이 다 이렇게 외래어로 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피라는 것은 기억을 해두세요. 그라운드 커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물을 가지고 토양을 덮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아주 낮은 식물들, 그러니까 아이비나 스킨답서스나 마란타 같은 것들을 많이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무리로 보통은 외부 조경에서는 이게 조금 약해도 되는데 실내에서는 마무리를 꼭 깨끗이 해주어야지만이 우리가 그 좋은 실내 조경이다 얘기할 수 있는데요. 주로 수태, 이끼 말린 거예요. 그래서 수태하고 하이드로볼이나 해미석, 자갈 같은 것들로 마무리 처리를 깔끔하게 해주어야 배식을 우리가 그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종류들이 바로 우리가 꼭 필요한 수목 중에서 교목, 관목, 지피의 대표적인 것들인데요. 다 볼 수 없고 우리 지피 중에서 아이비를 한번 볼까요? 예, 이 식물은 아마 제가 논문을 위해서 쭉 선정을 해서 그 식물 선호도를 조사했더니 가장 일반인들이 많이 아는 관엽 식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비라 그래서 늘어지는 식물이고요. 형태도 예쁘고 그 다음에 실내에서 많이 도입되기 때문에 아마 많이들 아실 텐데 이 아이비란 식물은 아까처럼 지피용으로 쓰게 되면 이게 이렇게 늘어지기 때문에 땅을 좀 넓게 덮어줄 수가 있죠. 그리고 이거는 행잉으로
바스켓 같은 데 넣어서 매달아도 효과적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지피식물이에요. 뿐만 아니라 지피식물의 종류는 상당히 많고 우리나라 자생종들도 요즘 많이 실내에 도입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내 조경을 하실 때 다른 종류도 있지만 요 지피류 같은 것들을 많이 하게 되면 좀 더 아기자기한 공간, 섬세한 공간이 연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물들을 많이 알아두실 필요가 있죠.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관엽식물들은 예쁘다고 다 도입되는 것이 아니라 실내의 광도하고 맞추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광도는 최저 광도를 한 500룩스 정도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실내에서도 최저한 한 500룩스 정도면은 실내 식물이 들어올 수 있는데요. 광도에 따라서 식물이 어떤 것이 가능한지를 한번 볼까요? 관엽식물의 요구 강도를 보면 이건 이제 낮은 쪽이죠. 그래서 500에서 800 정도의 룩스에 들어오는 것들은 아글레오네마나 염란, 스킨답서스나 쉐플레라 같은 것들인데요. 저광도에서 잘 견디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물 같은 경우에는 뭐 지하 공간이라든지 조금 이렇게 그 광도가 떨어지는 곳에서도 오래 유지가 될 수 있고요. 중간 정도에서 벤자민 고무나무나 점란, 디펜바키아나 드라세나 같은 것들이 도입이 돼서 이런 정도의 식물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벤자민이나 디펜바키아, 드라세나 이 정도는 여러분이 이번 시간에 기억하고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이거보다 조금 높은 광도에서는 아펠란드라, 노란색 꽃이 있는 아펠란드라, 아라우카리아, 크로톤, 아레카야자 같은 식물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식물에 대한 소개를 많이 해야 하는데요. 처음부터 너무 많은 식물들을 보게 되면 혼돈이 오실 것 같아서 좀 전에 보셨던 아이비 기억하시고요. 다음 그림은 디펜바키아인데요. 보실까요? 예. 중간 정도의 광도에서 보았던 이것이 디펜바키아입니다. 어디서 본 듯하죠? 예, 요거 실내에서 많이 쓰이고요.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것은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이 많이 인지하고 있는 순서대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건데요. 아이비하고 디펜바키아, 예. 다음 식물은 또 벤자민 고무나무인데요. 보실까요? 자, 이런 식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아주 쉽게 보실 수 있고요. 키가 좀 크기 때문에 교목 쪽으로 좀 뒤편에 큰 화분 같은 걸 놓을 때 많이 놓는 식물들이죠. 여기까지는 다 이제 확인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 하나만 더 볼까요? 이번에는 드라세나라고 하는 식물인데요. 이 드라세나라는 식물은 지금 부분적으로 찍어서 그런데 행운목이라 그래가지고 목질 부분이 강조가 되어서 이렇게 시중에 많이 볼 수 있고 큰 화분 용도로도 사용이 되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실내에서 내성이 강하고 오래가고 하는 식물들이에요. 한 요 네 가지 정도의 식물은 이번 시간에 꼭 기억을 하시고요. 앞으로도 많이 식물들이 나올 텐데 전부 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식물의 종류들을 가지고 배식을 한 뒤에는 여러분들이 식물만 가지고 조경을 하는 것은 좀 단순하기 때문에 첨경물이라든지 환경 조형물 같은 것들을 집어넣어 주죠. 그래서 첨경물의 종류를 보면요. 크게 조형물, 성물, 어류나 조류 같은 것들. 요즘 실내 조경의 경향이 식물 외에 이런 어류나 조류 또는 성물, 조형물 같은 것들을 많이 집어넣어줘요. 그래서 공간 자체가 다양화되고 그 다음에 굉장히 볼거리가 많은 것들을 선호하게 되어 있어요. 요것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실내 조경을 공부하면서 꼭 같이 공부하셔야 될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조형물 디자인 같은 것들은 환경 디자인 분야에서 많이 접근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설물이라고 있어요. 실내 조경 공간에 같이 들어가는 시설물인데요. 그것들을 한번 보실까요? 예, 시설물로는 벤치, 테크, 휴지통, 표지판, 음수대, 휴게 공간이나 실내 조경이 들어가는 공간에는 어디나 들어가는 것들인데요. 요것이 식물이 놓여지는 식재대하고 연결해서 디자인이 된다든지 또는 요것들이 굉장히 친환경적인 이미지로 디자인이 된다면 실내 공간이 좀 더 아주 실내 조경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설물에 대한 디자인 개발이 또한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실내 조경을 우리가 좀 더 잘할 수 있는 방법들이고요. 이런 것들을 계획해서 하고 난 뒤에는 실제로 식물을 도입하는 조성 기법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데 조성 기법은요. 크게 정원형이나 화단형, 화분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여러 가지 아까 필요한 요구들을 가지고 식물을 도입할 때 단순하게 정원처럼 바닥면에다가 식물을 도입하는 것을 정원형이라고 하고요. 조금 식재대에 높이를 두고 도입하는 것을 화단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단형에는 일반적인 화단형과 교목형, 큰 수목을 도입하는 것하고 걸어놓는 걸개형, 그 다음에 수경, 물이 도입되는 수경형과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화분을 그냥 넣어주는 화분이나 큰 화분형, 이런 것들로 나눠 볼 수 있는데요. 자, 이것을 한번 사례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실내 조경 공간이 있다 하면요. 이 공간 안에서 이쪽에 들어와 있는 식물들은 걸개형 같은 것들이에요. 매달아 놓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물이 있는 공간 같은 데는 수경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화분째로 놓여지는 공간 같은 경우에는 화분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정원형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정원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실내 조경이라고 하더라도 도입하는 기법은 상당히 다양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실내 조경 공간들을 보면서 어떤 방식으로 도입이 되었나를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법 가운데서는 정원형이 가장 좀 자연스럽게 느껴질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런 형태에 대한 것들은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보았던 것들은 실내 조경을 식재하는 방식에 따라서 분류를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공간의 형태에 따라서 분류를 하게 되면 평면형, 계단형, 입체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평면형은 우리가 아일랜드 스타일이라 그래서요. 공간의 중앙 부분에 들어오는 형태예요. 그래서 아일랜드형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시선을 끌어줍니다. 그런데 공간을 조금 많이 차지하게 되죠. 반면에 계단형은 캐스케이드형이라 그래가지고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벽면, 계단 주변 같은 데 활용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입체형이라 그래가지고 이런 형태들을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러면 이런 형태들을 실제적으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이것은 평면형의 그림인데요. 지금 보듯이 바닥 쪽에 식물이 도입이 됐죠. 그래서 시선을 모으고 공간의 이미지를 강하게는 주는데요. 이 공간을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여러분 상업 공간 같은 데서는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셔서 도입하셔야 합니다. 공간을 잘 활용해야 하니까요. 다음 공간은 계단형인데요. 이것은 지금 그림을 한번 보죠. 지금 보는 것처럼 계단 주변에 활용을 하니까 바닥 면적은 많이 활용을 안 해요. 그런데 벽면이나 계단을 이용하게 되니까 공간을 효과적으로 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높거나 또는 그런 공간의 인면 처리로서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입체형인데요. 자, 이 입체형은 지금 그림에서 보듯이 벽면하고 바닥면하고 높이차도 조정을 하고 여기에 여러 방식의 식재를 도입해서 가장 그 혼합형이고 다양한 형태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입체형이요. 선호도를 쭉 조사해 보니까 가장 사람들이 선호하는 실내 조경의 형태가 이 입체형으로 나타난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좀 다양한 형태의 실내 조경이 도입되는 것들을 좋아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것 외에도 구조적으로 보면 입구형, 마당형, 거리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입구형이라는 것은 공간을 도입하는 입구 부분에 실내 조경이 도입된 것으로서 로비 같은 데 많이 등장을 하는 것이죠. 자, 그림을 보면요. 입구형에는 도입되는 장소가 현관이라든지 로비 같은 쪽에 많이 도입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당형이라는 것은 넓은 공간, 주로 아일랜드 스타일 같은 게 많이 등장하는 아트리움 형태 같은 데고요. 그 다음에 거리형은 쇼핑몰 같은 데서 길이를 따라서 조경이 도입된 사례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조에 의해서 분류를 한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형태에 따라서
또는 도입하는 방식에 따라서 어떤 것들이 사람들이 선호되는 방식인지 또 어떤 공간에 적합한 것들인지 이런 것을 가지고 통계를 낸 자료들도 상당히 많은데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입체형을 많이 선호들 하는 것 같았고요. 그 다음에 입구 부분, 엔트런스 부분에 많이 실내 조경이 도입되는 사례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내에 식물이 도입되는 도입양 같은 것도 조사를 해보면 많은 양의 수목보다는 공간 전체 면적의 한 30% 정도의 수목이 도입되는 것을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들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기초적인 분석들을 잘 해서 실내 조경을 할 때 효과적인 공간이 탄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였던 입구형을 한번 보실까요? 자,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건물의 로비 부분에 식물이 도입된 사례들이죠. 들어오는 입구 부분에 식물이 도입되었고 또 수건관이 도입되었고 계단 주변에 이렇게 식물이 도입된 사례들입니다. 그래서 식물이 도입되는 위치에 따라서 또 식물이 도입되는 형태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양상들을 나타내는 것들을 여러분 보셨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공부한 내용들을 한번 다시 짚어보도록 할까요? 오늘 공부했던 내용 가운데서는 실내 조경의 조성 기법이 정원형, 화단형, 화분형으로 나누어집니다. 특별히 화단형에서는 교목형이라든지 수경형, 걸개형, 그러니까 행잉하는 방법 같은 것들이 있었고요. 화분형에는 큰 화분과 보통 화분들이 도입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내 조경의 형태에 따라서 분류를 해보면 평면형으로 아일랜드 스타일, 계단형으로 캐스케이드, 그 다음에 입체형이 있었는데요. 아일랜드 스타일은 공간을 많이 활용을 하게 되고 계단형 같은 경우에는 좁은 공간에서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조에 의한 분류는 입구 쪽에 식물이 도입되는 엔트런스형하고 마당 쪽에 그러니까 넓은 면에 들어오는 거하고 몰처럼 거리형으로 식물이 쭉 따라가면서 길이로 들어오는 형태가 있었습니다. 예, 여기까지 공부하신 것이 실내 조경의 형태나 실내 조경을 도입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실내 조경을 주거 공간과 업무 공간에 도입하는 사례들을 가지고 공부해 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서부터는 실제 공간의 시공 사례들을 많이 보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현장도 한 번씩 둘러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다 전문인으로 한 걸음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